안녕하세요.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.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. 명리심리학은 나와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 예측해 볼 수 있는 탁월한 학문인데요.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과연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득이 되는 것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명리학이 그 어떤 성격 도구보다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, 하지만 안 좋은 운에 대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좋지 않은 운에 혼미해지기 때문인데요. 알아도 대비하기 어렵고요. 또 명리학으로 다 알 수도 없고요. 고난의 대부분은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. 명리학을 배우면서 무의식 중에 하는 좋지 않은 행동들을 자각하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요.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치시키는 그런 신앙생활과 영성 훈련이 더 중요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미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살펴보겠습니다. 사주 만세력의 연월일시를 넣어보면 60갑자로 된 사주 팔자가 나오죠. 그 사람의 운과 이렇게 사주 팔자가 있습니다. 운도 천간과 지지로 된 이렇게 60갑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사주는 연월일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 각각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, 연주는 국가, 사회, 풍토, 월주는 환경, 직업성, 일주는 그러한 사람의 인물됨, 시주는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. 연월을 통해서 사회성을 알 수 있고요. 일주,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. 개미는 60갑자의 20번째 간지에 해당되죠. 개수그룹의 2번째에 해당되는 간지입니다. 자, 이제 개미라고 하는 간지가 우리 일주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성격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요? 자, 개수는 우리가 어떤 일의 마무리, 끝자락이라고도 하고요. 또 시작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개수는 끝이기도 하면서 시작이기도 한 오행이에요. 마무리되어 가거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개수가 하던 것을 덮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개수는 특히 이 개미라고 한다면 이 토로 물을 흐르지 않게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또 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탁수는 신경질적이고 고집스러운 면들을 나타내는데요. 이 동물의 형상으로 보면 이게 양이죠, 양. 그래서 양은 굉장히 온순한데 그 양이 비를 맞은 거예요. 이렇게 양이 비를 맞아가지고 비 맞은 양. 개미는 이런 비 맞은 양이다. 그래서 약간 기분은 좋지 않겠죠. 자, 그리고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고 활용하는데 좀 더 중점이 두어집니다.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이고요. 그래서 개수가 또 지식을 활용하는데 또 토론하고 지식을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개미는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찾아간다. 자, 일지에 우리 미토 편관이 있고요. 또 12운성으로는 묘지, 장에 해당합니다. 가둘장, 묘지에 해당합니다. 이 묘는요, 이 묘지는요, 이제 미는 목이라고 하는 식상이 인묘되기 때문에
개미 일주는 자식과의 인연이 없을 수도 있고요. 또 지지의 식재관이라고 하는 이 지장간의 정을기, 이 편재, 식재, 편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합니다. 그래서 그 부지런함으로 재물을 막 축적할 수도 있어요.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개미일주는 이 식재관이 개인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데, 개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지식을 이제 운용하고 활용하는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지식을 운용하고 활용한다. 또 봄, 여름에는 부귀하고 또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는 가을, 겨울은 좀 빈곤할 수 있다.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전체 사주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. 식상이 인묘되어서 자식이 부실할 수 있다. 그리고 일지에 인묘를 두게 되면은, 이렇게 묘지를 두게 되면요, 꼭 인성이 생을 하고 있어야 좋은 또 길이 열립니다. 자, 금이 필요하다고 보겠네요. 개미 일주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좀 달라질 텐데요. 봄에 태어난 개미 일주의 특성으로 보자면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하다. 살아가는 그 희생정신으로 살아간다. 그리고 또 형제 자식의 덕이 좀 부실할 수 있다. 여름에 태어난 개미 일주는 만약에 4월에 태어났다. 그러면 이 4월에 태어났다면 재물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, 또 5월은 식상의 목이 뿌리내지지 못하므로 여자는 자식과 인연이 없게 된다. 자, 원래 5월에 개수가 가장 살기 힘들다고도 얘기를 합니다. 특히 이제 이 5월은 정말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는데,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안개가 돼버리는 거예요. 이제 수증기가 모든 이 습해서 올라가는 한여름에 이제 이 개수가 완전히 쨍하니 말라버리면 좋을 텐데,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 5월에 아주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되죠. 그러면 본인도 그렇겠고 상대방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덥지근해지겠죠. 다행히 밑으로가 하는 것이 좀 이제 그런 것을, 그런 후덥지근함을 좀 막아줄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천간에 무기토나 또 화가 있어서 개수를 또 반짝 이렇게 이 수증기가 없어지게 한다면 또 나름대로 그 개수가 자기의 본분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참 그 전체 사주를 다 보아야 합니다. 가을 신유술에 태어난 개미일주는 신월에는 임수가 투관되면 개수는 자기를 잃게 되고요. 또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다. 겨울 해자축에 태어난 개미일주는 융통성이 없고 사교성도 부족하고 타인과 마찰이 심해질 수 있지만, 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, 개미는 특히 개수는 어디고 파고들 수 있는 정말 이런 분자보다 더 작은 알갱이가 될 수 있는, 그리고 어디나 탁탁 붙어버리는 게 이제 개수인데, 개수가 이제 편재, 식신, 편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면모를 더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내가 너무 두드러지면 사교성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 타인과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
여기 자수가 있어서 너무 이제 개수가 강해지면 그 개수의 융통성도 없어질 수 있으니 그 개수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토가 위에 천간에 있어서 이 개수를 잘 다스려 주면 좋겠네요. 자, 그리고 개수가 이제 너무 탁하니까 또 금으로 이제 또 맑은 그 물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흐르도록 해줘야 되고요. 자, 이런 개미의 이 개미일주의 직업성으로 보면 부동산도 맞을 수 있고요. 또 공직, 그리고 여행, 금융, 교육, 예술, 또 문학 이런 쪽에 이렇게 더 잘 맞겠습니다. 자, 개미일주 정리해봤고요. 다음 갑신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. 단점과 약점, 그리고 우리는 나쁜 운이 작용되지 않도록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. 신께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, 지금 고난의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, 또 무엇을 성찰할지 또 고민해 보시고 잘 견뎌내시고요. 다 좋게 해줄 것에 더 감사하는 하루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매일 10분 공부 함께 해봐요.